디지털 배움터 기초. 나도 문서 작성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 수강생 한 분께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으셨대요. 초대장이랑 상장을 만들어주세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호언장담을 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니 너무 막막해서 딸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딸이 정말 열심히 알려주긴 했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생각한 만큼 쉽게 되지 않아서 괜히 딸을 귀찮게 한 건 아닌지 속상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법을 확실히 익혀놓으면 생활 속에서 여러모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 사례에서처럼 초대장을 만들거나 상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행사의 홍보물이나 안내장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목적에 맞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법과 문서마당을 활용해 빠르게 문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 동네 배움터 홍보물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문서 작성 프로그램 선택하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문서 작성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국내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나 수식 기능이 뛰어나며 단축키 기능이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약 90%의 높은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엑셀과 완벽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별로 사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기능은 대부분 비슷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글과 워드의 경우에는 메뉴 아래에 도구 모음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리본 형태입니다. 그럼 한글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메뉴입니다. 동일한 성격의 기능들을 모아둔 것으로 각 메뉴를 클릭하여 세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문서는 새로운 문서를 열기 위한 기능이고, 열기 버튼은 기존에 이미 저장된 문서를 불러오기 위한 기능이며, 저장을 통해서는 현재 작성 중인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 인쇄를 하거나 인쇄 전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지 방향은 작업 중인 문서의 방향을 가로 또는 세로로 출력하는 것으로 기본값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표를 누르면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에서는 글자체를 변경할 수 있고 글자 크기 및 글자 색, 진하게, 기울기, 밑줄 등의 기능을 통해 글자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렬에서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마당으로 빠르게 문서 만들기.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면 문서 작성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글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문서의 틀을 미리 서식 파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문서의 빈 부분만 채우면 문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문서마당 기능을 제공합니다. 문서마당을 통해 가계부, 메모지, 쇼핑 목록, 식단표 등 다양한 서식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표창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흰 종이 한 장이 보입니다. 이 흰 종이에 표창장을 어떻게 만들지? 막막해지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서마당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먼저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여러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서마당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렇게 문서마당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창에 있는 윗부분을 살펴보시면 4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서마당 꾸러미를 선택합니다. 클릭, 다양한 문서의 서식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문서의 종류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다양한 문서 서식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족 문서를 선택해서 신용카드 사용일지를 만들거나 기본 문서를 선택해서 체육대회 대진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왼쪽에 있는 업무 기타 문서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이 표창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표창장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표창장 서식이 열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표창장을 다 만든 것 같죠? 하지만 표창장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문서마당에 있는 문서들은 예시로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내용은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한 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서명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글자를 지우고 새로운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글자 끝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마우스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글자를 지웁니다. 그리고 저는 수여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수여자를 오른쪽에 입력해야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여기에 입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클릭하기만 하면 클릭, 빨간 글자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바로 새로운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모두 수정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 휠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장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내용을 우리 가족에게 주는 상장에 맞게 변경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글자 앞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문장 끝까지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모두 선택되면 그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네, 그럼 한꺼번에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장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상장 내용도 입력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 휠을 이용해서 좀 더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 월, 일을 입력합니다. 또 빨간 글씨가 나왔죠? 그럼 클릭해서 내용을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년, 월, 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회사명과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장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장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우리가 만든 표창장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이 문서를 다음에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 문서를 저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아랫부분에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럼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서 이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문서 파일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는 바탕화면입니다. 그래서 왼쪽 탐색창에서 이 바탕화면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아랫부분에 파일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문서의 첫 번째 글자 표창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입력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치와 이름을 변경하시고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네, 클릭하시면 이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눌러서 이 한글 프로그램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클릭. 그리고 바탕화면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방금 저장한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 파일을 다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 홍보물 만들기. 그럼 이번에는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배움터 홍보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이번에는 문서마당의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글 문서 파일을 열어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네 번째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 불러오기 대화 상자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우리 동네 배움터 한글 파일을 선택하고 클릭. 아래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문서 파일이 열립니다. 이 문서를 이용해서 홍보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홍보물 내용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소, 연락처, 이용 정원, 교육 과정수, 별표 모양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키보드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별표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자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별표 문자를 넣을 위치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주소 앞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입력 탭을 클릭하고 아랫부분에 있는 문자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일 아랫부분에 이 문자표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이런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위쪽을 보시면 4개의 탭이 있습니다. 한글 문자표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왼쪽에 여러 문자 영역이 나오고 이 문자 영역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여러 문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별표 모양은 문자 영역 중에 정각기호 일반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클릭. 오른쪽에서 이렇게 별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렇게 주소 앞에 별표 모양이 짠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표와 글씨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를 한 칸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 별표 모양을 아래에 있는 글씨 앞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앞을 클릭하고 입력 탭을 클릭하고 문자표를 클릭하고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별표와 띄어쓰기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과 C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표를 넣을 곳을 클릭해서 이렇게 커서를 놓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컨트롤과 V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해둔 부분이 아래에도 똑같이 붙여넣기 됩니다. 아랫부분에도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를 넣을 곳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별표 모양을 예쁘게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글자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서식 도구 상자를 보시면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의 오른쪽을 보시면 펼침 단추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클릭, 여러 글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모든 글꼴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글꼴 중에서 경기천년 제목 볼드 글꼴을 선택합니다. 클릭,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글자의 모양이 변경됩니다. 나머지 글자의 모양도 변경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의 펼침 단추를 클릭하고 클릭, 이번에는 경기천년 바탕 볼드체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렇게 모든 글자의 글꼴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글자 색을 바꿔볼게요. 글자 색은 이 이미지의 배경색과 똑같은 색으로 바꿀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의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위쪽에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자 색의 펼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아래의 이미지의 이 파란색 부분을 선택할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색 골라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이미지의 파란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이 색을 쏙 골라내서 글자의 색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줄의 글자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글자의 크기를 크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도구 상자를 보시면 글자 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키보드로 숫자 45를 입력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럼 선택한 글씨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바꾸고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야겠죠? 위쪽에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아랫부분에 글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럼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글자 색을 하얀색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하고 클릭, 이 하얀색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배경색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음영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 음영색은 이미지의 배경색과 똑같은 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색 골라내기를 클릭하고 클릭, 다시 이미지의 배경색을 클릭합니다. 클릭,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글자를 가운데 위치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두 줄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윗부분의 서식 도구 상자를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클릭합니다. 클릭, 나머지 글자의 위치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식 탭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문단 모양을 선택합니다. 클릭,
우리가 선택한 문단의 왼쪽, 오른쪽의 여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여백을 15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지웁니다. 그리고 숫자 150을 입력합니다. 그럼 왼쪽 여백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줄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60%입니다.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키로 지우고 숫자 200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줄 사이에 한 줄 여백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제일 앞부분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세 번째 줄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을 클릭합니다. 클릭. 위쪽에 서식 도구 상자를 보시면 줄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200%로 설정되어 있는데 100%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숫자가 모두 선택됩니다. 키보드의 숫자 키를 이용해서 100을 입력합니다. 키보드의 엔터키를 누릅니다. 세 번째 줄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네 배움터 홍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멋진 홍보물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더 알아보기. 문서 출력 및 다른 형식으로 파일 저장하기.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는 바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프린터가 없으셔서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도 문서의 출력이나 복사, 그리고 스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무용품점이나 문구점에서도 대부분 출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력뿐 아니라 복사나 스캔, 팩스, 코팅, 제본까지 서비스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무인 복합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도 늘고 있습니다. 출력이나 복사, 스캔, 팩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결된 PC로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거나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서 파일을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없거나 버전이 달라 열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에는 한글 문서를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한글 문서의 파일에서 PDF로 저장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파일 저장 위치 및 파일 이름을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글 문서의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메뉴를 클릭한 후 파일 형식을 PDF, PDF-A 문서로 지정한 후 동일하게 파일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 지정 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볼까요? 파일에서 인쇄 메뉴를 클릭한 후 대화 상자에서 프린터를 한컴 PDF로 지정합니다. 이후 인쇄 방식 설정 후 인쇄를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PDF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동일하게 파일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한글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표나 수식, 단축키 기능이 뛰어난 프로그램입니다. 워드 프로그램은 전 세계 약 90% 사용 점유율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엑셀 프로그램과의 손쉬운 연동성으로 인해 일반 기업에서 사무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문서마당을 통해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식들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해
가계부, 메모지, 쇼핑 목록, 식단표 등의 문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마당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문서 파일을 가져와서 문서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불러오기를 차례대로 클릭하고 불러오기 창에서 원하는 문서를 선택해서 불러오면 해당 문서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모두 문서 작성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나도 문서 작성 전문가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